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오늘의 에피소드는 더 에이트 쇼입니다. 와. 저는 혜화이고요. 저는 소유입니다. 네, 저번 주에 예고드린 대로 오늘은 더 에이트 쇼를 딱 반절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에이트쇼 얘기하기 전에 혹시 뭐 이렇게 재미난 소식 같은 게 있으십니까? 재미난 소식? 근데 녹음상 너무 만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그렇긴 하죠. 저희가 저번 그 3체 편 녹음한 지 일주일이 채 안 됐어요. 맞아요. 아, 현충일날 뭐 하셨어요? 현충일날 저 이제 시급 1.5배 받고 알바했죠. 아하. 휴일 알바를 하셨군요. 네, 왜냐면 이번 달에 제가 또 예비군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아하. 저 같은 일당 받는 사람들에게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1.5배 받는 게 아주 소중했다는. 그리고 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번에 말 안 뭔데요? 했는데 제가 불면증이 완치가 돼가지고 오, 잠을 아주 잘 자고 있습니다. 아주 축하할 소식이군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부터 혜화랑 급격하게 친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불면증이 있었는데 그때도 불면증이 있었는데 지금 완벽하게 잘 잡니다. 누우면 잠들고 지하철에서 졸다가 막 한 두 정거장 놓쳐보고 막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셨죠? 아, 저는 현충일에 삼청동을 다녀왔는데요. 그 말로만 듣던 삼청동 수제비를 먹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더운 날씨에 또 수제비를 줄 서서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30분을 줄을 서서 먹었는데 역시 맛있었고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빙수집을 가는데 거기는 거의 한 4, 50분을 기다려서 망고 빙수를 먹고 왔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나는 웨이팅에 있는 집 절대 안 들어가는데. 나도 원래 안 좋아하는데 그때 이제 목적이 내 친구가 그 두 곳을 꼭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간 거였어가지고 그랬는데 맛은 있었어. 맛은 있었는데 굳이 둘 다 그렇게까지 줄을 서서 먹어야 할까라는 그런 의문점은 아직까지 가시지 않지만 암튼 맛은 있었다는 네. 거. 그리고 거리가 너무 예뻐, 삼청동은. 그래서 거리 산책하는 맛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멋지. 그리고 난 뭐 있었지? 야, 플레이스테이션 5를 장만했습니다. 드디어 저번 시간에 구매한다는 얘기까지만 하고 저기 보시면 여기 요거 있거든요. 안 보이나? 여기 요거. 아, 스위치 옆에 저기 있네. 여기 위에는 이제 커튼에 가려졌는데 여기 있습니다. 거의 보호색인디? 보호색인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어머니가 늦게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좋은 거라서. 아, 아직 안 들켰어? 플스4를 그냥 갖다 팔고 플스5를 그 자리에 뒀는데 유심히 안 보면 모를 수도 있는 부분 여가지고 그냥 모른 척 지나가고 일단 있습니다. 아무쪼록 늦게 들키시길. 네, 이 플스4를 쓰다가 5로 바꾸고 나서 이제 좋은 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5에서만 되는 게임들을 할 수 있다. 이게 크긴 한데 이제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플스4의 이제 게임 조이 스틱, 패드 이거는 이제 듀얼 쇼크고 플스5는 듀얼 센스거든요. 듀얼 센스의 그립감이 되게 좋아가지고 왜냐면 듀얼 쇼크 4는 쓰레기였거든요. 쇼크랑 센스의 차이가 뭐야? 그러니까 그냥 한 세대 전 게임패드. 그러니까 세대가 바뀐 거죠. 그러면서 좀 커지고 그다음에 그 진동이 엄청 세심해지고 막 그런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저한테는 그립감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그 전에는 플스4로 게임하면은 그 닌텐도용 프로콘이나 아니면 엑스박스 게임 그 패드 같은 거랑 다르게 이게 뭐라 그러지? 조이스틱이 그 대칭으로 돼 있어서 되게 불편하거든요. 요 왼쪽 엄지 손가락이 이렇게 긴장된 상태로 계속 게임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 이제 엄지손가락 근육이 진짜 아파지는데, 이번에도 그거에 그 이제 대칭인 거는 그대로여서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립감이 좋아지고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엄지손가락이 좀 덜 필요하더라 라는 그런 좋은 개선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게 된 게임이 뭐야? 발더스 게이트 3라고 작년에 전 세계에서 좀 유명하다 싶은 게임쇼에서 전부 수상을 했는데, 오, 이게 최초래요. 전부 수상한 게? 왜냐면은 꼭 전부 다 받을 만한 게임이 하나 나왔을 때 꼭 한 그 시상식에서 말도 안 되게 그 게임을 안 뽑으면서 항상 5개 중에 4개였나 4개 중에 3개만 이렇게 뽑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아쉽게 못한 게 이제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이 대표적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뽑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이게 안 뽑는 그런 뭐랄까 홍대병인 게 하나씩 발생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발더스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그걸 다 수상했다길래 도대체 얼마나 재밌으면 그럴까 너무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한번 해보고 있는데 7시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 아직 그 게임 조작 체계가 아직 잘 모르겠어가지고. 익숙해지는 과정이구나, 지금. 게임 하나를, 그리고 이제 플스도 오랜만에 잡고 하니까 또 키 배열도 좀 바뀌어가지고 이게 자꾸 행동을 하나 더 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냥 끝내버리는 실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 실수를 7시간 동안 계속 하고 있어서 스스로에게 많이 실망을 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뭘 또 실망을 해. 중대장은 실망했다. 자, 그러면은 더 에이트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떻게 봤어요? 에이트쇼? 처음에 그 이제 나오는 배우들이랑 예고편을 보고 기대를 많이 했어요. 뭔가,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예고편의 약간 그런 이미지가 약간 대극장에 엄청 커다란 빨간색 커튼에 이렇게 약간 쇼적인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비주얼적으로 예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기대와 함께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그러니까 보니까 다 보고 나니까 약간 기시감이 좀 많이 들면서 약간 오징어 게임의 순한 맛? 약간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뭔가 새로운 느낌은 솔직히 많이 들지는 않았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생각보다 이 드라마에 대한 파급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오징어 게임 때는 막 신드롬이었다면 이 드라마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게 생각보다 적은 느낌이 전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재미가 없었는데, 초반부는 좀 이렇게 혀가 긴 느낌? 근데 그 어느 순간부터 조금 재밌어지려다가 결말부를 보고 나서 너무 불쾌한 거예요. 근데 이 불쾌함을 이 드라마가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불쾌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도된 불쾌함을 제가 느낀 게 아니라 뭔가 이 예술가에 대한 되게 편협한 시선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근데 또 이걸 만든 사람들도 예술가들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분들의 어떤 그 욕망과 열등감이 너무 드러나는 그런 느낌? 근데 그 되게 불쾌하게 다가와서 기분이 좀 많이 나빠서, 아무래도 오늘은 이 드라마에 대한 좋은 얘기를 많이 못할 것 같은데 이걸 제 미리 걱정은 이제 그건 거죠. 말씀드립니다. 약간 좋은 얘기가 제 많이 없을 것 걱정은 같다. 1시간 동안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그게 공감이 가든 통쾌하든 어떻든 간에 좀 듣다 보면 불쾌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어쨌든 그쵸. 부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받으니까 그게 걱정이라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시게끔 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면서 녹음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니 막 처음에는 막 열심히 이런 얘기도 해야 되고 저런 얘기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있었다가 생각하면 할수록 나쁜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찝어서 얘기를 할 것인가의 수준이 되는 것 같아서 어느 순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흐름에 맡겨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왔습니다. 아니, 근데 뭐 유튜브에 보면은 좋게 보신 분들의 평도 많이 있으니까 저희의 이제 약간 반대편의 이야기도 조금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제가 중간에서 중재를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먹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더 에이트 쇼는요. 일단은 장르는 스릴러, 드라마, 블랙 코미디, 피카레스크 서스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개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아직 한 달도 안 됐네요. 2024년 5월 17일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이트 쇼라는 제목에 맞게 회차는 총 8부작이고요. 연출은 한재림 감독이 연출을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드라마를 연출을 한 거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거의 원작은 네이버 웹툰 머니게임과 파이게임이 원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머니게임은 여러분들 막 유튜브 보시면은 유튜브 컨텐츠로도 몇 번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익숙하신 소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머니게임이 아무래도 그 유튜브에서 많이 화제가 됐고 그쵸. 그 이외에 머니게임 스타일의 어떤 포맷을 가지고 다양한 스타일의 웹 예능들이 시도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이 머니게임이라고 하는 혹은 파이게임이라고 하는 웹툰이 처음 나왔을 때에 비해서 지금 어떤 대중들은 이런 장르 포맷에 대한 어떤 이제 익숙함, 신선함보다는 익숙함이 좀 더 많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피로감도 좀 있는 상태인 이 시점에서 이 드라마가 방영하고 있다는 점도 조금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유튜브에서 조금 더 뭔가 자극적이고 잔인한 소재들이 들어갔기는 했지만 그것도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서 좀 시게 느껴봤기 때문에 조금 더 그게 그쵸. 부각이 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근데 지금 나무위키를 보다가 재미난 걸 발견했는데 네. 한재림 감독이랑 그다음에 4층역의 이여름 배우가 열애설이 났었다. 세상에. 그런 얘기가 있네요. 났었는데 이제 에이트쇼 기자회견에서 부인을 했다. 뭐 이런 걸 방금 봤네요. 재밌는 이슈거리가 있었다. 근데 또 막상 촬영 기간은 또 2022년이에요. 그래서 이때쯤에는 그래도 이때쯤 막 이런 소재들이 좀 이렇게 붐하던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아무튼 원작이 이제 머니게임, 파이게임이긴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를 좀 섞어가지고 오리지널리티로 좀 각색해서 만들어냈다는 것 같아요. 저는 머니게임 웹툰만 그 무료 공개된 버전만 봤었거든요. 파이게임은 안 봤고 근데 머니게임스러운 포인트들이 이제 초반에 있고 근데 이제 수익이 차등 지급되는 부분이 파이게임에서 가져온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익숙했던 웹예능 머니게임은 2021년에 촬영을 해서 1월에 촬영을 해서 4월에서 5월까지 방영을 했던 거 보면은 확실히 이 웹예능의 흥행이 이 드라마에 영향을 준 거는 맞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장르에 보면은 블랙 코미디 피카레스크라고 써 있는데 이게 블랙 코미디 피카레스크로 봐야 하는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블랙 코미디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의도한 바는 블랙 코미디인 거를 알 수 있기는 하지요. 근데 그게 얼만큼 이게 와닿는지가 문제이기는 한데. 블랙 코미디라는 게 사실 가장 우아한 장르라고 생각해요. 라는 것은 그만큼 가장 어려운 장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웃기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웃긴 게 계속 나오면서 결국에는 그것이 전체적인 풍자로 향해 가야 하는 게 블랙 코미디인데 과연 이 드라마가 그러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마지막쯤 가면서 다시 얘기를 꺼내겠지만 네. 이 드라마는 그런 것에 대한 비판들을 못 견디고 도망친 드라마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 그다음 피카레스크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 결함을 갖춘 악인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조커가 있죠. 조커 같은 영화. 뭔가 악인이 이렇게 가지만 반대로 그러면은 누가 진짜 악인인가에 대한 물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에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은 없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거야 라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게 피카레스크라고 한다면, 과연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누구인가? 그가 악인인가?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부를 만큼의 어떤 자극적인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이 드라마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저는 류진열이 맡은 배진수라는 배역이 그걸 너무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류진열 배우가 연기를 못했다가 아니라 그 역할이 피카레스크라는 장르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너무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역할들을 다른 배역들이 또 잘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건 아니었어요. 약간 나쁜 짓을 할 거면 속 시원하게 나쁜 짓을 한 다음에 뭐 질타를 받든 말든 그건 다음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부족한 포인트들이 있었다. 이미 네. 장르에서부터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발견이 됐고 그렇습니다. 등장인물 소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등장인물은 총 8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장인물들이 층별로 이렇게 불리게 돼요. 뭐 1층, 2층, 3층, 4층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층부터 8층까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은 배성우 배우가 연기를 한 1층이고요. 특징으로는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불편해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서커스 단원으로 일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를 들어오게 되면은 분당 수익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게 층별로 다른데 1층의 경우에는 분당 수익이 10,000원이어서 1급이 1,440만 원입니다. 그리고 2층은 이주영 배우가 연기를 하였는데요. 약간 프로 반말러, 불의를 못 참아러 라고 저희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시작부터 반말을 깔고 시작을 하고 약간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그런 아주 힘이 짱 센 여자분입니다. 그리고 분당 수익은 2만원, 1급은 2,880만 원이고요. 3층을 연기한 건 유진열 배우이고, 다 약간 적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유가 말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딱 뭔가 악역이다, 그리고 캐릭터가 빡 그렇게 있다기보다는 적당히 이타적이고 적당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고, 그리고 네. 본명이 바로 언급되는 유일한 역할이기도 한데 본명이 배진수라고 나와요. 네. 배진수가 머니게임 파이게임 원작자의 이름인 거죠. 아하,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에 라떼는 금요일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했었는데 본인 얘기인가 봐요. 아무튼 분당 수익은 3만 원이고 1급은 4,320만 원입니다. 그리고 4층은 이여른 배우가 연기를 하였는데 굉장히 이해타산적이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그런 인물로 나오고요. 분당 수익은 5만 원, 1급은 7,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5층은 문정희 배우가 연기를 하셨고요. 간호사 출신이시고 내부에서 치료와 같이 약간 의료적인 역할을 맡고 있고 남편의 불륜 이력이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정희 배우의 5층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인 도덕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착하고 분쟁하는 거 싫어하고 그러지만 딱히 어떤
이 사회, 이 8명이 존재하는 이 사회에서 딱히 어떤 역할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 계속 오히려 그래서 더 겉도는 느낌도 나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맞아요. 뭔가 적극적으로 하지는 또 않고, 그래서 오히려 너무 이렇게 착하게만 나오길래 나중에 뭔가 반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6층은 박해준 배우가 연기를 하셨고요. 되게 그냥 전형적인 성격 더럽고 폭력적인 적극 행동 공개인지.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그 뭐지? 그 깡패랑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직 야구 선수고 지금은 그 뭐지?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은 중고차 딜러로 있습니다. 분당 수익은 13만 원, 1급은 1억 8,720만 원입니다. 마지막 8층은 천우희 배우가 연기를 하였고요. 행위예술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온 거는 무리하게 전시를 열었다가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 해요. 근데 이런 배경 설명 같은 게 안 전해지잖아요, 처음에는. 거의 맞아요. 마지막쯤에서야 언급이 되는데, 그래서 쟤는 도대체 뭔데? 쟤는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그런 궁금증이 엄청 모두 보시는 분들이 커진 상태에서 정체가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8층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해 안 되는 포인트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왜 쟤는 저런 식으로 행동할까는 기본적인 거고, 왜 사람들은 쟤를 못 건들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중간에 보면은 해코지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8층만 유독 좀 피해가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폭력이라든지 가혹행위라는 것으로부터 8층은 계속 면제가 돼요. 왠진 모르겠지만. 반대로 그런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자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항상 8층이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는 위치에 서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 오징어 게임의 할아버지처럼 얘가 슈퍼바이저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맞아. 그럴 때쯤에 결국 이 사람의 정체라고 밝혀진 게 행위 예술가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불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 이거는 모독입니다. 뭔가 정체적으로 예술가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편협한데 본인들도 예술가라서 뭔가 이게 굉장히 열등감처럼 느껴지고 그 순수 예술에 대한 그 열등감? 상업 예술에 가지는 그런 열등감인가? 막 그런 게 막 느껴지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드라마가 현재 굉장히 논란인 포인트들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유튜브에서 처음 봤는데 3화쯤에 천우희 배우가 이제 각자 막 장기자랑 하자고 하는데 이제 천우희 그 8층이 난 제일 잘하는 게 섹스인데 나랑 그거 할 사람? 이러면서 막 다니는 장면에서 막 그런 게 쇼츠로 떠가지고 댓글들을 제가 봤는데 아니 왜 배우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저런 짓을 시키냐 뭐 이런 것부터 그러니까 천우희 배우를 지켜주고 싶으신 분들이 또 그렇게 댓글에 단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역할인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논란을 이끌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잘 수습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됐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남고 결국 이 드라마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8층이라는 역할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무리한 설정을 해놨는데 매력이 많이 없는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악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뭔가 좋아하고 싶지 않은 악역이었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뭐 좋아 안 해도 되죠. 모든 악역이 호감일 필요는 없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이 8층을 가지고 뭘 하고 싶었는가. 그 8층을 가지고 뭘 하려고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 놨는가에 대한 설득을 끝까지 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등장인물 소개는 마쳐보고요.
이제 줄거리를 얘기를 하면서 저희의 생각을 한번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화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배진수. 전 이 배진수라는 역할 이름 처음 보고 이 사람 금요일 작가인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근데 그 사람이 머니게임도 쓴 것 같은데 라면서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역시 배진수라는 남자가 이제 한강에 뛰어들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인데 이제 한탕 해보지 않겠냐는 어떤 아는 형의 제안에 이제 대출 이빠이 땡겨가지고 다 집어넣었는데 그게 휴지 조각이 되면서 빚더미에 올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죽으면 그만이야 하면서 이제 한강물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연락이 옵니다. 100만 원씩 들어오면서 당신이 시간을 사고 싶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막 다 알아들어요. 또 혼잣말로 대답하는데 계속 이제 100만 원씩 입금하면서 말을 걸어가지고 이제 쇼에 참가를 해라. 하니까 까짓 거 뭐 해보는 거죠 뭐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네. 그리고 1부터 8 중에 뭐 하나의 숫자를 고르라 그러는데 3을 고릅니다. 들어가니까는 뭐 약간 무대 같은 게 있어요. 정말 무대같이 만들어놨는데 이래서 저는 이 미술팀과 그 촬영 감독 혹은 감독들이 아무래도 무대 예술을 좀 해보신 분, 좀이 아니라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는 게 티가 좀 많이 난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보기에 그런 게 많이 느껴졌고 그게 마지막 화쯤 가면은 이거는 영상 매체가 아니라 공연 예술에서나 사용할 법한 그런 미장센이다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미끄럼틀도 있고 중간에 막 그 수영장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수영장이 아니라 그냥 수영장인 척 해놓는 그런 것들이 다 무대 같은 거죠. 그런 게 있고 뭐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3층 방에 가서 들어가니까 뭐 숫자가 계속 올라가요. 숫자가 계속 올라가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분당 얼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까 본 것처럼 분당 수익이 2만 원이다. 3만 원. 근데 이 사람 3만 원. 3만 원이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4,320만 원을 버네? 이거 개꿀 안 할 수가 없네 라고 하면서 이제 열심히 참여해보고자 하고 대신에 이제 뭘 사면은 물가가 다르게 반영돼서 100배 지급이 된다. 택배가 오는 거. 그게 머니게임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좀 버텨보자 해가지고 뭐 침대나 이런 거 안 사고 그 골판지랑 폐신문 이런 거 사가지고 버텨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내는 게 보이죠. 이게 그 웹드라마판 머니게임에 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막 그 콘프레이크 같은 거 잔뜩 사놓고 그 다음에 신문지랑 뭐 이런 거 사가지고 버텨보자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래서 보면은 사람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다. 그치. 사실 배진수라는 역할은 이런 역인 거죠.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걸 제시하겠다 라고 만들어진 역할인 것 같은데 문제는 모두가 공감하라고 만들어 놓는 캐릭터에 개성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애구나 라고 하는 게 빠져 있어요. 얘만의 특수성이 없이 보편성만으로 만들어진 캐릭터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도 배진수는 캐릭터 설정 중에서 그나마 양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물가가 현실 물가의 한 대충 100배 정도 네. 돼가지고 처음에는 막 이 배진수가 제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오래 해서요 머쓱머쓱하면서 막 물가를 많이 알고 있 듯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배진수의 역할, 능력 발휘 캡틴 아메리카냐고. 아니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나중에 계속 이렇게 언급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 버텨만 보자라는 마인드로 우리의 평범한 3층은 그렇게 지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다음 날에 모든 참가자들이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총 8명이 모이게 되고요. 그 5층 아줌마가 다들 한번 모여봐요. 나와보세요.
이것부터가 이제 약간 리얼리티랑 좀 떨어지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규칙들이 나오게 되는데, 방에서 산 물건은 갖고 나올 수 없고, 공용으로 쓸 물건은 광장에 나와서 다 같이 합의하에 시간을 깎는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룰을 여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들어올 때 식음료 및 그러니까 숙식 제공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아무도 음식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음식은 어디 갔지? 이랬는데 저쪽에 있던 8층이 오잉 난 먹었는디? 라고 시전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배송구를 통해서 8층부터 이렇게 약간 승강기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못 받... 8층한테 총 12개의 도시락이 주어지고 그거를 이제 내리는 방식인 거죠. 중간에서 슈킹하면 밑에 있는 사람 못 먹게 되는 구조고 더 이상한 건 12개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락이 8개면 하나씩 먹으면 되는데 12개면 4개가 남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주려는 그런 건 거죠. 네. 그래가지고 내가 못 받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다 같이 저희 8층 집 좀 가봐도 될까요? 이러고 올라갔는데 뭔가 방의 컨디션이나 분당 받는 금액이 층별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서로가 모두 알게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받는 돈이 다 다르고 집의 크기도 엄청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받는 돈이 다르다 보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를 대충 사람 사는 곳으로 꾸며 놓을 수가 있는데 아래에서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평등을 강조하고 있는 게 파이게임적인 모먼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창밖의 뷰도 층마다 달라요. 맨 위층은 약간 롯데타워 뷰고 내려갈수록 약간 반지하 뷰처럼 이렇게 점점점 내려가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그 1화가 끝나게 되죠. 1화에서는 어쨌든 3층의 캐릭터가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8층이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브래지어가 보이도록 옷을 입고 다니고 말투부터가 되게 나사빠진.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 이런 그러니까 이 말투가 현실에서 본 말투가 아니라 어떤 미디어에서 접할 법한 그런 말투라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뭐 1화니까 얘기를 하고 가자면 전체적인 캐릭터들이 차라리 이런 평이 있더라고요. 나무위키에 이 속격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좀 사람들이 몰입할 수 없을 만한 캐릭터를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좋은 의도 파악들이 있었어요. 아니 포장이라고는 모르겠고 이렇게 실제로 느꼈을 수도 있죠. 속격 효과라고 한다면 배역과 관객을 이제 분리시키는 거예요. 관객을 소외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배역에 이입하지 못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난리를 치는 것, 그걸 이제 대충 그 무대 예술에서의 속격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걸 위해서 이 인물들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럴 거면은 그 속격 효과를 위해서 만들어진 캐릭터 공식에 포함되는 건 배진수 3층 정도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왜 속격 효과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속격 효과로만 이해하고 넘어주기가 어려운 게 그 3층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보편성에 기반한 캐릭터예요. 근데 나머지 캐릭터들은 그냥 미디어에서 그냥 정확하게 그냥 표현해보자면 만화적인 캐릭터들이거든요. 만화에나 있을 법한 캐릭터를 갖다 썼어요. 근데 만화는 이제 인쇄 매체고 이 드라마는 영상 매체라는 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직역해버린 거예요. 영상 매체에서 인쇄 매체에서 영상 매체로 직역한 캐릭터인데 거기에다가 속격 효과를 줘보겠다. 감독이 의도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도를 통해서 어떠한 특수성도 마련해 주지 않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캐릭터에 근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캐릭터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거다 라고 하는 당위성이 아예 없는 상태의
계속 진행이 돼요. 제가 느끼긴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중간에 이렇게 바뀌겠구나, 이렇게 하겠지, 그래 얘라면 이런 선택을 할 거야 라고 할 만한, 납득될 만한 것들이 많이 없고, 많이 없는 상태니까 우리는 그걸 기다리게 되죠. 그럼 이 사람은 왜 계속 이런 선택의 연속을 했을까? 이거랑 이거랑 연관성이 없는데, 일관성이 없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을까? 라고 하는 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걸 기다리게 되는데, 막상 그거를 들춰보면은 얘가 이런 애라서, 얘가 예술가라 그래, 예술가 이해 못해 라는 식으로 끝나요. 이게 8층만 그런 게 아니라 7층도 그렇고 1층도 그렇고 다 보면은 그런 식이에요.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이는 캐릭터들을 결국에는 예술가니까 그럴 거야 라고 대충 수습해버리고, 반대로 너무 예측 가능한 선택만을 하는 배우 역들에는 별로 배경 설명도 없어요. 예를 들면은 3층이나 4층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여기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있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돈이 문제라고 한다면 정말 돈이 너무나도 절박해야 되는데, 여기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돈이 그렇게까지 절박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게 문제고, 그리고 저기 6층도 그렇고 5층도 그래요, 사실. 이 사람들은 이 들러리에 불과한다는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그냥 사람 채우려고 대충 여기저기서 갖고 온 캐릭터들 이외에 어떤 것들을 보여주기가 너무 어려웠다 라는 점에서 이 드라마가 처음부터 되게 막 흥미진진한 느낌이 들지 않았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도대체 무슨 기막힌 일들이 벌어질까 기대가 안 돼. 라인업이 좀 구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박한 느낌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1층부터 8층까지. 그래가지고 뭐 계속 뭔가 기대도 없고 뭔가 공감도 없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전에 또 속격 효과? 그걸 얘기해서 또 생각이 난 거는, 약간 요 드라마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시도해보려고 한 것 같기는 해요. 뭔가 이렇게 무대적인 거나 아니면 약간 고전 영화 같은 스타일의 그런 편집이라든지, 그리고 이건 또 장르는 또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개를 하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다 약간 이렇게 건들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서로 너무 등을 돌리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미장센이라든지 뭐 세트장 같은 미술 같은 경우는 되게 예술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에 맞는 현실적인 그런 것보다는 어떤 좀 더 예술적이고 의미적인 것에 치중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 안에 있는 인물들의 캐릭터성이나 전체적인 내러티브는 반예술적이거든요. 진짜로 그 두 개가 완벽히 등 돌리고 있어서 나오는 그 불협화음이 주는 불쾌함이 좀 있고, 근데 그게 또 이 사람들이 과연 그걸 노려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가 라고 바라봐 줄 정도가 아닌 거죠. 그랬습니다. 네. 그럼 2화로 넘어가 볼까요? 네, 2화로 넘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8층이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됐는가라는 게 아주 잠깐 나오게 되는데, 8층은 숫자를 이거 코카콜라 맛있다로 8번을 뽑습니다. 그래서 운빨로 8층을 뽑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 사치를 부리는 그런 캐릭터라는 설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각자 이제 분담 금액이 밝혀지고 공평하게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8층이 계속 공용 공간에서 시간으로 자기 사치를 위한 돈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시간이 15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프로 반말러 2층은 또 8층한테 따지죠. 뭐 한 짓이야? 이렇게 하니까 또 8층이 또 오잉 계단 오르면 시간이 오르던데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컨텐츠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계단을 미친 듯이 올라가라.
그러면 이제 시간이 오를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럼 8층이 돈을 소비한 거잖아요. 공동의 시간을 소비한 거잖아요. 근데 계단 오르면 되던데? 같이 계단 오르자 하면 계단 오르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8층에 대한 불만이 사람들이 생기고 8층을 어떻게 제재하기 위해서 뭔가를 생각할 법도 한데 그냥 둬요. 두는 것도 그렇고 별로 안 입고 하지도 않는 것 같아. 쟤는 예측 불가능하네. 건들면 좆된다. 이런 느낌으로만 수렴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처음이니까. 근데 여기서부터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때부터 뭔가 조금씩 구조가 나눠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A조, B조로 나눠서 뭐 일한조한테만 밥을 몰아주기 뭐 규칙을 정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계단을 오르면 너무 힘드니까 그럼 반씩 나눠가지고 한 팀은 일하고 한 팀은 쉬고 대신에 아까 말했듯이 남는 4개의 도시락은 일한 팀이 몰아먹기. 이런 식으로 공동 노동, 공동 분배 같은 규칙이 마련되기 시작한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꽤나 스테이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네네. 뭐 불편한 사람 대신 띄워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나오는 소재가 이제 화장실입니다. 그래가지고 1층에 자꾸 남들이 자기 다리 불편하다고 도와주니까 눈치 보여가지고 그럼 저한테 배변 봉투라도 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1층이 배변 봉투 처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게 그런 여기까지는 원작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전체적인 폐쇄된 사회에서 뭔가 제 할 일을 찾지 못했으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지내는 거죠. 그런데 이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나자 안도하는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는 거죠. 네네. 그렇게 조금 이렇게 안정적인 구조로 지내고 있다가 근데 또 그런데 이제 계단을 올라가도 일정하게 돈이 오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층이 또 갑자기 또 하기 싫대요. 그래서 뭐 8층이 쓰는 1시간과 니들이 쓰는 1시간의 가치가 다르지 않나요? 이러면서 또 은근히 또 설득력 있는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했을 때는 반박이 들어가는데 8층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수긍을 다 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데우스 엑스 마키나도 아니고 8층의 말에 은근히 다들 복종을 한다 라는 게 뭔가를 이야기해주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전체적으로 왜 8층이 에게 사람들이 군소리를 못하는가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 나중 가면은 8층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게 생기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까지는 그럴 필요까지 왜 그 아무도 반발 안 하지라는 게 첫 번째로 들고 조금 이해해보자면 그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걸지도 모르는 거죠. 8층으로부터 내려오는 밥과 물 이런 것들을 제 건들면 우리가 어떻게 되려나 해서 다들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건가? 라고까지는 바라봐 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뭔가 생존이 걸려 있잖아요. 8층이 막아버리면은 물도 음식도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또 계단을 올라도 시간이 더 이상 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설상가상으로 환자까지 발생하면서 이제 약값 갖다가 좀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약이 얼만지 아냐? 이러면서 막 몸싸움이 벌어지고 8층이 아주 그걸 재밌다는 듯이 깔깔거리면서 구경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몸싸움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40시간으로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재밌어야 돈과 시간이 늘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이 화에서 깨닫게 됩니다. 아까 언급을 제대로 했나 모르겠는데 이 쇼가 전체적으로 엄청 많은 CCTV들이 존재하고
이제 그 모든 생활이 다 공개된다는 가정하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일종의 별풍선 잔치다, 후원 잔치였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 후원 잔치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3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층이 박정민 배우가 연기한 7층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약간 브레인 포지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층한테 조용히 접근해가지고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보기 좋은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자극적이고 그런 컨텐츠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걸 막을 순 없지만 적어도 그거를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가보자.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가보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게 장기자랑을 한번 해봅시다. 해서 그럼 저부터 해볼까요? 해가지고 이제 7층이 코코더를 불기, 그다음에 1층은 이제 서커스에서 이제 다져진 어떤 마임 연기,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야? 5층 아줌마는 그냥 노래 부르고, 그다음에 4층은 애교가 이상한 거 챌린지하고 애교 부리는데 어설퍼가지고 하나도 안 되고, 그다음에 3층은 그거 그냥 그 재미도 감동도 없는 장기자랑 춤추고 하고. 그 대학교 1학년 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장기자랑 할 줄 모르는데 뭔가 하나 개발해 두는 것도 그냥 인생이 편해지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코로 했습니다. 리코더라도 부십시오. 리코더 연습이라도 해야 될까봐. 언젠간 쓸모가 분명히 있기야. 맞아.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잘 끝냈나 했는데 8층이 나랑 잘래요? 해가지고 이제 7층한테 먼저 얘기하고 7층이 저 안 하겠습니다 하고 3층도 안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6층이랑 하는 거죠. 그런데 꼭 여기서 해야 되나요? 난 내 방에 가서 하고 싶은데 해가지고 가서 뭔가 하이힐을 신고 발가벗은 6층의 가슴팍에다가 발을 찍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 되게 여기서도 좀 그랬던 게 뭔가 되게 파격적이고 자극적인 걸 보여줄 것처럼 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느낀 게 이 8층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 드라마도 그렇고 약간 빈수레가 아닐까? 요란한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 안 보여줬는지, 그러니까 꼭 보여달라는 게 아닌데 보여줄 필요도 없고, 근데 자꾸 의미심장한 것처럼,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것처럼 뭔가 자극적인 것처럼 하지만 실상 아무것도 없는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의미심장한 척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의미심장한 건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미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의미 있어 보이는 장면들로만 꽉꽉 채워놓은 그런 게 아닐까라는 불안감을 여기서 이제 확실히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다음 시간으로 가면은 또 장기자랑을 계속 거듭하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시청자 입장에서 그 7층이 자극적인 거를 늦춰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8층이 가장 자극적인 걸 가지고 나왔어요. 그랬으면은 이 7층의 플랜이 망가진 게 돼야 되는데 그닥 또 망가지지 않은 게 된 거죠. 망가지지도 않고 말리지도 않죠. 그리고 그 위에서 자기 방에서 섹스를 했다는 이유로 들어온 시간이 69시간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웃기고 싶은 거 알겠는데 안 웃겨요. 맞아. 안 웃겨요. 그러니까 웃길 거면은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몰아가야 되는데 이 드라마가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야 했는데 그러니까 저랑 잘래요? 하더니 갑자기 가서 뭐 좀 그런 척만 하고 나오는 금액 69만 원 웃기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불쾌한 거죠. 약간 그런 거예요. 아재 개그도 적당히 해야 재미가 있는 건데 적당히를 모르고 계속 하다 보면 불쾌해지는 순간이 생기잖아요. 사람마다 이 내성이 달라서 불쾌함을 느끼는 시점이 다르긴 하겠지만 여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너 이렇게 재밌냐 지금? 뭘 잘 한 다음에 했어야 재밌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하는 2층의 발언이
뭐 잘하긴 하나 보네 라는 건데 사실 그래요. 가장 자극적인 컨텐츠를 한 결과가 69시간이다. 또 그렇게까지 왜냐면 코코더 값에 얼마 차이가 안 나 그렇잖아요. 코코더랑 그 마임에서 받은 시간이 20시간이 넘는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며칠 동안 계속 벗고 다니던 여자가 반쯤 벗고 다니는 여자가 이번엔 진짜 보여준다라고 선언을 해서 가서 뭔가를 보여주고 왔단 말이죠. 근데 들어온 돈이 그 코코더에 비해서 그렇게 또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숫자에 대한 일관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를 이 장면에서 느꼈을 거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떤 돈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현실 감각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뭔가 자극적인 시간을 하면 대충 몇 시간 들어오겠지 이런 느낌을 겪게 되는 거예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의 규칙에 대해서 굉장히 심드렁해지게 되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그 시간과 어떤 자극적인 컨텐츠 사이의 어떤 교환비 같은 거를 고작 69만 원이라고 하는 조크를 치기 위해서 어그러뜨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장기자랑 데올라는 장기자랑은 그렇게 끝이 나고 그렇게 시간이 쌓여갔는데 그러던 중에 1층이 더 이상 방에 자리가 없어서 배변 봉투를 처리하기가 어렵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장기자랑으로 시간을 많이 벌지 않냐. 나 이제 그러면은 봉투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럼 누군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표가 시작되는데 그럼 유력한 후보가 장기자랑에서 활약을 하지 못하는 3층과 4층인데 그럼 이제 서로가 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정치질을 시작하는 어떻게 네. 보면은 이 장면부터가 사실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기 시작할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3, 4층은 그렇게 위기를 느끼고 정치질을 합니다. 8층이 배변 봉투를 가져가게끔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투표 결과 8층이 당첨이 됩니다. 그런데 8층은 결과를 수용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8층, 또 2층이 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하니까 너는 우리랑 같은 처지잖아! 이랬더니 8층이 내가 같은 처지라고? 사람 참 잘해주기 무섭네. 이러고 3화가 끝이 납니다. 성대모사 잘하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것도 그동안 아무도 8층을 건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솔직히 보면서 갸우뚱하는 포인트도 많았지만 이렇게 쉽게 8층을 건드려 버린다는 점. 그러니까 그동안 그럴 거면은 그 앞에서 건드렸어도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건들 거면. 그러니까 뭔가 계속 앞뒤가 안 맞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8층의 권력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팝을 안 주니까. 그리고 뭐 안 하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4층이 왕게임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더 자극적인 컨텐츠 해보자. 네. 이렇게 하고 어영부영 그 배변 봉투는 4층과 3층이 나눠 갖기로 합니다. 네네네. 근데 이 4층이 말만 나눠 갖는다 하고 3층한테 다 줘버려요. 위층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4층이 그냥 착하고 그냥 뭐 이렇게 어리숙한 여자애가 아니라 약간 뭐랄까 이기적이고 그런 캐릭터구나. 비호감을 들 만한 캐릭터구나라는 걸 한번 보여주긴 또 해요. 네. 그래도 또 그렇게 한두 장면으로 해서 좀 흐지부지 된 감이 있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왕게임을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좀 이렇게 가볍게 몇 번 뽀뽀해? 이렇게 해가지고 가볍게 했는데 갑자기 약간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8층이 계속 주도권을 잡으면서 2층과 6층의 몸싸움을 붙이고 그래서 막 2층이 막 엄청 다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또 막 갑자기 우리 벌칙으로 전기 충격기를 사볼까요? 그래가지고 전기 충격기를 그러니까 삽니다.
불복한다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럼 차라리 벌칙을 만들고 대신에 폭력적인 거 금지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전기 충격기가 제일 폭력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니까 그래서 나는 그럼 전기 충격은 안 폭력적이냐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이게 볼트 수가 낮대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얘기하면서 어물쩍 넘어가거든요. 진짜 어물쩍. 그런 게 있어요. 어물쩍 넘어가요. 그리고 그걸 제한하는 게 4층이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써먹는 거죠. 얘 멍청한 애니까 얘가 하는 말은 그냥 대충 넘어가세요. 캐릭터를 팔아가지고 제작진의 어떤 그 꼼꼼하지 못한 포인트들을 넘어가려는 게 자꾸 보입니다. 불쾌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왕게임이 다시 시작되는데 이제 몇 번과 몇 번이 근데 이게 왕게임이 사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응? 벌칙이 먼저 정해지고 그 몇 번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 그렇네.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럼 너네들끼리 하긴 그러니까 너 말고 몇 번이 해 이런 식으로 막 바꾸고 그래. 그게 무슨 아무튼 이제 3층에 5층의 가슴을 만져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5층이 난 괜찮아 그냥 만져. 3층이 또 그냥 맞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기 충격기를 맞고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은 온몸의 근육에 힘이 풀리다 보면 괄약근이나 네. 아니면 이제 불수의근의 근육이 풀리게 되면서 이제 장에 들어차 있던 게 싹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꼴을 겪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말도 안 되긴 했어. 이게 무슨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뭐 초등학생이 아니고 애기들도 아니고 지금 돈 얼마 없어가지고 지금 그 인생 벼랑 끝에 몰려든 사람들 모아다 놓은 거잖아요. 그럼 가슴 만지는 게 그럴 수도 있지만 전기 충격이랑 중에 뭐 가슴 한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고른다고? 여기서부터 납득이 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리 정해놓고 착한 거 이해하겠는데 전기 충격이 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어물쩍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3층이 그냥 뭐 착하고 순박하고 근데 그래서 돈 잃고 그런 애더라도 바보 멍청이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바보 멍청이처럼 4층이랑 3층이 바보 멍청이처럼 만들어버려지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이유가 그냥 제작진들의 꼼꼼하지 못함을 어물쩍 넘어가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커버시켜주는 애들이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는 계속 전기 충격의 향연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A랑 B랑 뭔가를 해서 지는 사람은 전기 충격 맞기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 전기 충격이 누구나 그러니까 뭔가 벌칙을 수행했을 때 안 맞는 게 아니라 결국 한 명은 맞아야 되는 게임으로 변질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전기 충격을 맞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거야. 2층, 3층, 5층, 1층 얘네들만 맞아.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야바위 같은 것에 경험이 많았던 1층이 간파를 하게 되면서 반란이 뭔가 사건이 벌어지겠구나라는 상황이 나오는데 저 이때가 제일 재밌던 포인트였어요. 왜냐면 제가 출근하면서 지하철에서 보고 있었다가 이 장면에서 끊었어야 됐거든요. 뭐 다음 장면이 막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이 다음에 행동을 할까? 나는 기대를 하고 이제 근무 끝나고 집에 오는 지하철에서 보기 시작한 거죠. 이 부분이 제일 기대가 됐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뭔가 이렇게 밑에서의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그리고 정확히는 처음으로 빛이랑 위라고 하는 물리적인 어떤 선이 전체 뭐라고 해야 되지? 실제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선 그어져 버린 느낌? 그게 좀 들었죠? 네. 그래서 1층이 그렇게 알아채고 그 4층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동전의 그 앞과 뒤를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방법을 눈치를 채고
트릭을 쓰지 말 것을 경고를 하고 다음 날은 1층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7, 8층이 벌칙을 받게 되고 8층은 또 전기 충격을 거부합니다. 7층이 그러니까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전기 충격해 이건데 이긴 사람이 7층, 진 사람이 8층이었는데 네네네. 7층이 이제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6층이 발로 빵 차버리고 그 전기 충격을 뺏어서 7층을 이렇게 전기 충격한 다음에 다 나머지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제압한 다음에 6층을 끌고 가가지고 6층을 회유 협박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말 잘 들어. 너 똑똑한 애니까 너도 위층이니까 이제 아랫사람 가지고 우리 놀 거니까 그렇게 해. 그래서 4층, 7층, 6층, 8층 이렇게가 이렇게 4명이 상위 그룹. 네. 그다음에 나머지가 하위 그룹. 네. 이렇게 되는 거죠. 5층도 하위 그룹이었죠. 네, 하위.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이것도 갑자기 바뀌어. 그러니까 갑자기 그 7층이 얼굴 싹 바뀐 다음에 지금부터 여러분 가지고 저희는 자극적인 컨텐츠를 찍을 겁니다. 이러면서 코인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벌고 그래야지 코인을 받을 수 있고 그 코인이 밥이고 물이고 될 거다. 우리는 너희를 굶겨 죽이진 않겠지만 그럼 딱 그 정도만 제공할 거고 나 익스트라 뭔가를 원하면은 우리한테 보여줘야 된다. 하면서 이때부터 자극적인 끝판왕의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해서 4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뭔가 기대를 하게 만들고 그 기대를 완벽히 배신하는 식의 서사를 지금 반복해 와서 네. 저는 되게 이 드라마가 큰일이다 라는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기대감이 쭉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 뭐라 그래도 이렇게 상층, 하층도 나눠놨으니 뭐라도 의미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혜원은 뭐 4화까지 내용 중에서 할 얘기가 있는가요? 4화까지의 내용 중에서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그 뮤지컬을 볼 때도 그렇고 그 장면의 의미를 생각을 하려고 약간 애쓰는 편이거든요. 약간 어떻게든 여기서 의미를 찾아내야만 한다. 뭔가 의도가 있겠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봤던 거는 여기서 이제 1급이 뭐 1,440만 원, 2,880만 원, 4,320만 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연봉 보는 느낌인 거야. 그래가지고 역시 또 직장인은 약간 연봉 보는 느낌이라 아 그렇다면 나의 층은 몇 층이지? 이러고 봤는데 아이고 세상에 저 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당 그 인물에 나를 이렇게 대입시켜서 한번 그렇게 봤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연봉이 3층만 돼도 그치 중산층이에요 사실. 훌륭하죠. 그리고 연봉이 2층이어도 살만합니다. 그게 2층이 평범한 삶 아닌가? 평범한 그쵸. 사회초년생 아닌가? 그쵸.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이게 사람들이 아등바등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냥 이 돈만 가지고 나가도 이 사람들은 그 3층의 경우는 사채빚을 갚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뭐 일자리도 구해서 뭔가 더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절박한 사람이 라고 없는 말하지 거야. 않습니다. 저 이돈주의는. 그러면요? 이돈 해서 생각했습니다. 아, 심지어 그 위층들은 다 1급이 1억이 넘고 뭐 그렇게 하니까 뭐 오징어 게임이야 뭐 목숨이 달려있다고 치지만 그리고 그건 게임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뭐 줄다리기 뭐 이런 게임들이 재밌는데 이거는 뭐 그런 요소들이 없어서 그래서 좀 더 아쉬움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만큼 뭔가를 해야 될 만한 이유가 크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기도 해요. 근데 그 수준을 좀 아득히 넘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8층에 있는 애가 조금만 더 착했으면 아무 일 없이 그냥 대충 맞아. 여기서 그만합시다 하고 맞아, 그만했어도 맞아. 되는 수준의 돈들이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돈 많이 버니까 그러면은 너네들 이렇게 이런 거 해서 많이 내려줄게. 불쌍하다. 내가 좀 내려줄게. 먹을 거 좀 내려주고 할게. 내 돈으로 사가지고. 왜냐면 내려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 방에서 주문한 거를 밑에다가. 그렇게 하면은 평화가 유지돼요. 근데 평화가 유지됐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게 8층이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설계부터가 사실은 되게 평화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받는 돈의 차이가 만들어지는 불공정함이 만들어내는 내부 균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잘 봉합할 수 있을 만한 정도로 8층에 돈을 많이 벌거든요. 8층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설정 자체가 컨텐츠가 좀 열심히 만들어진 컨텐츠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뭔가 이들 사이에서 더 재미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만들어 놨으면 그런 어떤 룰이나 아니면 중간 개입 같은 게 들어갈 법도 한데 딱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정민 배우나 류준열 배우가 언젠가 팀튜브에 나와가지고 이거 얘기할 것 같은 느낌. 박정민 배우의 가능성이 크죠. 크고 이제 류준열 배우가 아무래도 최근 이제 그 열애설 때문에 한바탕 배드 네. 뉴스가 좀 있었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었으면 둘이 같이 나와가지고 얘기 막 한창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옆에 단군 막 있고 그 이제 침착맨 유니버스가 상상되면서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네. 그럼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네. 이제 본격적인 하이라이트인 5화부터 마지막 화인 8화까지 얘기는 다음 시간에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